일정은 TV 토론 녹화를 해요. 방송은 내일 되고요. 원희룡이랑 둘이 하는 거죠. 야 거기에 무슨 안정근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몰라? 씨발 진짜 짜증나 죽겠네. 그리고 아마 이 시간쯤에 남영희 후보, 네. 그리고 조택상 후보, 그리고 다시 개항으로 이렇게 인천 유세 네. 갔다가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한텀 쉬어가는 느낌이고, 그리고 요즘에 이재명 대표의 일정을 보시면은 가는 곳에 의미가 다 있어요. 단순하게 심판이 아니야 이제는. 가는 곳에 메시지. 이재명 대표 가는 그렇죠. 곳에 그냥 박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정도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야 근데 진짜 이 권희룡이 애는 양아치더라. 사람이 그 상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대 후보가 유세를 하고 있어. 근데 그 앞을 지나가서 방해를 하는 게 지금 처음이 아니야. 어제도 그랬어. 네, 자주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좀 더 관대하게 받아봐 주게. 자기도 듣고 싶었던 거야. 아, 연설을 이재명 대표님 보고 싶었던 거 자기 드러내지 못하고 하고 얼쩡얼쩡하면서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놀고 있으면 주변에서 애들 얼쩡얼쩡하는 애들 그런 애들 우리가 따뜻하게 보듬어 품어 너도 앉아봐라. 너도 1번 찍을 수 있어 하고 앉혀놓고 이야기도 좀 하고 좀 가슴 아픈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그럽시다 근데 좀. 어제 저 상황을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빵 터져가지고 대표가 뭐라 했냐면 사람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 주위를 맴돌 수밖에 없다. 면돈다고. 즐기세요. 그리고 그 비서실이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으로 보여줬던 이재명 대표의 구두. 야, 이 지금 저거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굽은 안 달았구만 그래. 저렇게 벌어졌는데 자세히 보면요 굽이 양쪽 그러니까 그러네. 바깥쪽이 달아 있어요. 달아 이제 안 보일 근데 이제 뿐이지. 얼마나 돌아다녔으면 저 구두가 저렇게 깨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우리 대표님 좋은 구두좀 좀 신겨드렸으면 좋겠네요. 저거는 이재명 대표 헌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저 굽 뒤에 쓰여 있잖아. 3이라는 숫자가.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착한 사람 눈에 보이는 3자가 있잖아. 대한민국 3세판 삼겹살 이렇게 3자 좋아하시죠? 그렇고요.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연설이 지금은 윤석열한테 듣고 싶은 연설이었는데 다 넘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짧고 굵게 인천 유세 한번 볼게요. 경제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데 유독 한국 경제만 남 빠지고 있습니다. 수입은 고정이 되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 실제 수입이 소득이 줄어듭니다. 쓸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드니 동네 골목이 자영업자들이 다 매출이 줄어서 문을 닫을까 말까 고민합니다. 이럴 때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투표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정치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정치가 잘 되면 정치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우리 국가의 미래를 제대로 배려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하면 우리의 삶은 좋아집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멈춰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손에 여러분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렸다는 생각으로 4월 10일에는 확실하게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대통령한테 듣고 싶은 메시지예요. 그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재명 대표의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 한결같다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도 네. 이재명 대표 입으로 들으니까 감동적인 측면이 있죠. 이재명 대표의 유세를 우리가 그러니까 연설을 유세를 통해서 또 많이 볼 수 있게 되는데 원희룡 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천수가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천수가 자꾸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뭐라고 하면 이제 그걸 보시는 이제 아버님 어머님들이 시끄럽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님이 더 시끄러우세요. 아버님 때문에 개항이 지금 25년간 이 상태인 겁니다. 라면서 그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이크를 잡고. 아니, 구수가 너무 웃기고 구수가 220배가 좋아져가지고 2000수가 됐네. 근데 그런 거예요. 제가 가끔씩 새날 시청자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그거예요. 저쪽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그 표가 되는 게 아니라 비호감만 쌓인다고. 예, 절대 비호감만 쌓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가 부활절이었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주권자의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을 부활시키자. 요 메시지도
거의 이제 김에 센 교황급 아니에요? 우리 교황 성악급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왜 여러분들 부활절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뭐예요? 민중을 살리겠다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신 다음에 이분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민중을 살리겠다고 또 똑같은 거예요. 그게 개념이 부활이라는 게. 가장 낮은 곳에 임한 다음에 가장 낮은 곳에서 살다가 권력층에 저항하고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되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사실은 그래요. 종교적인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예. 목자의 잔을 들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아마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사전 선거 운동 사전 투표 이틀간 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이면 끝납니다. 무려 4월 10일이 선거일인데 4월 1일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투표 동료 운동을 지금부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투표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투표 안 나갈 사람들 무조건 투표장으로 끌고 가라. 그러면 그중에 대다수는 민주당 찍게 돼 있다. 실제로 중도가 더 민주당 지지층보다 더 적극적이라는 거거든요. 웬만한 분들은 윤석열 심판하자고 요 느낌이에요. 무조건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재명 대표 주말에 아마 가장 살인적인 일정이 아니었을까. 토요일 날 사람 얼마나 모았는지 잠깐 보여주세요. 이재명 대표 가는 곳에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오죽하면 원희룡이가 뉴스 잡고 옆에 기웃거리겠어요. 사람 모으기 힘드니까. 진짜 대선급입니다 지금. 실제로 원희룡이 그 개항에 가면 인기 없어요. 그 개항이요. 송영길 대표도 지역구 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당선된 적이 거의 없는 지역구예요. 싫어해 그 사람들을 빨간 옷 입은 애들 기본적으로. 아니 그리고 이천수가 정말 돌아다니면서 어머니 뻑큐 하지 마세요 막 이러고 진짜. 어머니 뻑큐하지 마세요. 이재명이 시키던가요. 막 이러고. 등시 새끼들 진짜. 아 너무 웃겨 진짜. 사람들을 저렇게 몰고 다니는 TV에서는 잘 안 보여주는 장면들 보고 계십니다. 그때 어디 갔었냐면은 송파갑, 송파병, 강동갑, 광진을, 중구 성동을, 영등포을, 마포갑, 서대문갑 이렇게 갔는데 이 9개 지역구는 그나마 민주당이 이기고는 있지만 좀 부족했던 곳들 싹 돌았는데 싹 뒤집어졌어요. 왜 그러냐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연설을 듣고 싶어해요. 여러분들 현장에 가보셨지만 알겠지만 뭐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막힘이 없이 가잖아요. 한동훈 3분 연설 못하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정말로 우리가 방송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 말 생각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정청래 최고가 하잖아요. 이게 그 다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동훈이는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 정말로 진짜. 그리고 하나 더 짧게 가면은 지금 그 조중동이 특히 조선일보가 민주당 개 야권만 때리잖아요. 얘네들 거의 미치고 환장하는 상황이더만. 미치고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진짜로. 뭘 때려야 될지 모르는. 우린 잘 안 봅니다만 여러분들 그 조중동 종편 가면은 민주당 때리는 게 하루 일과야 얘네들은. 얘네들 그 혹시 아세요? 종편인데 지상파랑 똑같은 비율로 각 분야에 편성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얘네들은 정치 토크쇼가 N으로 돼 있어요. 예능으로 분류를 해야 한다고. 근데 여기서 맨날 때리는 게 이런 거지. 조국혁신당 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박은정 때리는데 뭐 검사 때 1년 9개월간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 급여 1억 받았다. 굉장히 악의적인 거거든요, 저거. 이거 굉장히 악의적이고 문제 심각한 거예요, 사실. 뭐 공황장애 진단 받은 일이 없음에도 특정 변명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 만약에 이런 거를 그러면 기자는 어디서 이 정보를 얻었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1년 9개월 동안 병가 받으신 거예요. 병가 받고 한 거예요. 육아휴가 받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문제라면 그러면 이런 논리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유급휴가는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윤석열이 박은정 검사를 자기를 징계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해서 네. 압수수색 엄청나게 하면서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일반 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산재예요, 산재. 사실은 일종의 산재인 거예요. 상관에 의한
부당행위, 부당 노동행위. 반대로 말하면 박은정 검사가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은 박은정이라고 하는 사람에 검찰 대해서 비판. 그 조선일보가 이런 거죠. 저런 정보는요. 검찰이 조선일보에 준 거예요. 거죠. 그게 문제야. 아니면 저거.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박은정 검사가 계속해서 조선일보는 선거에서 손 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조선일보가 미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 효과 없습니다. 네. 박은정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검찰과 언론에 의해서 핍박받은 사람에게 지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언론이 나서 가지고 핍박을 하면 지지율 더 높아졌으면 그럴 수 높아지지 있죠. 절대 낮아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양문석 후보 이야기요. 양문석 후보는 금요일 날 방송할 때 나름 실드가 준비돼 있었는데 그날 우리 대표님께서 전화하시는 바람에 대표님. 뒤 섹션을 완전히 잘라낸. 50분 동안. 근데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또 민주당에도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해. 지지자 중에 양문석 너 물러나라 하는데 집을 계약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을 빌려주기로 한 잔금을 빌려주기로 한 친척이 그걸 쌩까버린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그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집이 날아가는 상황이 와요. 돈만 떼이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급하게 대부업 돈을 썼다는 거잖아요. 써보니까 몇 개월 지나 보니까 이자가 너무 센 거예요. 그러던 차에 요거 대환 대출할 데가 없나 했더니 모 새마을금고에서 우리가 해줄게. 대부업체보다는 더 싸게 해줄 거 아니야. 새마을금고면. 그렇게 새마을금고 타면서 이게 문제가 없느냐고 했더니 새마을금고 쪽에서 업계의 관행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쉴드가 끝난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도도 프레임으로 갖고 간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사업자 등록이 어쩌고저쩌고 딸은 그때 학생이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 국민의힘 후보들 내가 보기에 한 명도 살아남기 힘들어. 아니 그렇죠. 국민의힘 후보들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사람들이 집을 살 때 그 집에 대한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담보 이외에 집값을 할 때 신용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을 통해 가지고 돈을 얻은 다음에 구매하는 경우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근데 이게 예. 이거를 가지고 사기 대출이라는 프레임을 잡아버리는 거죠. 왜? 지금까지 얘네들이 그걸로 장사 잘해 먹었어. 숫자 하나 그 안에 있는 글씨 하나가 허위네 아니네 해가지고 이걸로 장사 잘해 맞아요. 먹었으니까 또 장사해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법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사기 대출이라고 보기에 여러모로 힘들어요. 저래놓고 한동훈이가 뭔 짓 하냐. 나는 사기 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양문석 후보가 조선일보를 고소하겠다고 이제 크게 얘기를 했고 이거는 불법도 아니고 편법도 아니에요. 한간에는 이거는 비법이다라고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사실 양문석 후보가 무슨 장고증명 위조를 해서 대출을 받았습니까? 더 큰 건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는 게 조선일보라는 겁니다. 맞죠. 아니 가장 쉽게 생각해봐요.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주담대잖아. 은행에서는 손해 볼 이유가 없어요. 돈 안 갚으면 그거 팔아 쓰면 되니까. 담보권 실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미친놈들 무슨 넘어가고요. 최민희도 공격하고 있죠. 저 이거는 진짜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놓고 밑에 한번 봐봐요. 마약 신고 112. 이제 최민희 후보가 2001년에 쓴 책이에요. 아기 설사 때 양귀비 끓여 먹어도 된다. 이거 사실 이 책 안에 한 줄 정도 나와 있는 그건데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의혹이 있다라고 단독을 때린 그러니까 거죠. 최민희 후보가 그때 당시에 자연건강법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무슨 양의학 처방받고 이런 차원이야. 저 양귀비도요. 마약 양귀비 아니에요. 여러분들 꽃을 안 좋아하니까 잘 모르지. 내가 작년에도 양귀비 키웠어. 고대 양귀비라고. 다이소에서 판다. 다이소에서 씨앗을 팔어. 네, 그리고 양귀비가 문제가 되는 일부 품종에서 찐을 내서 그거를 굳혀가지고 빠는 게 문제인 거지. 끓여서 먹는 거는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이제 기사에 마약 신고 112는 저희가 붙인 거고 왜냐면 여기에다가 마약 관리 위반이라고 말을 하지 말고 의심스러우면 신고를 해라 이런 의미로. 그리고 또 되게 이게 웃긴 게 이게 지금 2001년에 나온 글이잖아요. 네. 책이잖아요. 이 내용에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상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2001년의 관점에서 봐야지 2024년에 2001년에 책을 써온 거 이거 조선일보가 이걸로 재미 한번 본 적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내신 책 중에 여보 나 좀 도와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내를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고 하면서 그 내부에 이제 그 부부싸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성 학대 프레임으로
재미를 보던 게 조선일보거든요. 수십 년 전의 글, 2001년에 썼던 글을 자연인이 자기의 의견을 담은 책에 썼던 글을 가져와가지고 지금의 관점에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1950년대 조선일보가 썼던 그 글도 갖고 와야지. 그렇지. 수령님 만세 그거 갖고 와야지. 천황폐하 만세, 천황폐하 만세, 김일성 수령님 수령 만세, 만세, 전두환 장군 만세. 장군 만세 그거 갖고 와야죠. 근데 지랄 연병들. 자기네들한테는 그렇게 관대해. 이렇게 관대할 수. 근데 이거 무효타예요. 네. 효과 없어요, 진짜. 효과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워낙 몰리니까 저지를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후보 검증이라고. 국민의힘도 해. 국민의힘 안 하니까 우리는 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런 기사 낼 때는 기자 이름을 숨겨요. 특별 취재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 그래도 좀 괜찮은 게 이 새끼들이 부끄러운 짓 안 하는구나. 옛날에 부끄러운 짓도 몰르더니 요즘 부끄러운 짓은 좀 안 하보다.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예, 이제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는 패스를 할 텐데 맛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시간 관계상 한 1, 2분 남아요. 뭐냐면 그 금요일 날인가 어마이뉴스 단독이었었죠. 김건희 일가 부동산 재산만 최소 253억. 부동산 재산만 최소 253억. 아, 갑자기 이거 하니까 그거 생각나네. 사기 대출 이야기하려면 장모님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갭 투자하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아예 고속도로 정점을 바꾸고 저게 뭐냐면 김건희의 현찰 재산만 알려진 게 60억 좀 있습니다. 현재 김건희 것만.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재산이 드러난 것만 최소 253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오마이뉴스가 보니까 각 지역의 그 부동산 건물하고 땅들을 보러 다녀갖고 사진으로 보도를 했더만. 저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근데 저 건물이 지금 암사동에 있는데 100억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야, 진짜 미치겠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겨요. 박은정 검사 뭐 개업한 지 1년 만에 뭐 40몇 버는데 이거 막 뚜드러 패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남편이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재산이 60억이 늘었는데 재산이 왜 증가했는지를 입도 뻥끗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취재를 해야죠. 그 취재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거는 지금 김건희 건이 뭐 저 무슨 저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 재산을 어떻게 읽었냐? 사위가 검사라서 읽은 거예요. 근데 그 검사 사위 중에 제일 악질이었던 거죠, 사실은. 고속도로 지금 정점 바꿔버리고요.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요. 김건희 현찰 60억을 어떻게 모았는지 지금 아직도 증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증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그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 할 때 협찬금이었는지 주가 조작인지 몰라요. 60억이 현찰로 있어요. 김건희한테. 이 이야기를 내가 2년 전에 했으니까 이자 붙었으면 더 늘었을 거 아니야. 부럽다. 더군다나 그런 차가 디올백 받았잖아요. 명품백이라고 받았잖아. 거침없이. 왜 자꾸 이러세요. 코팅 풀면서. 그래가지고 이 이후에 지금 김건희가 이 문제로 나타나지도 못하고 있고 국빈 방문까지 취소된 상황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김건희 총선이 만약에 국민의힘 이기고 나면 또 나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총선 이겨보려고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것도 2천이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했다고 했던 그 김건희요. 김건희 역대급 장면은 그 다음 장면이에요. 이거요. 이 사진이요. 수렴도 이게 대한민국을 전체를 관통하는 사진이에요. 이게 현재 대한민국을. 이 안에 김건희 관련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또는 물음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괴랄하기 짝이 없는. 저 근데- 앉아 계신 그 터번 들으시면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 근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들 저지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대덕구의 박경호 후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무죄여서 수사를 안 하는 것이다. 야, 빨려면 이 정도는 돼야죠. 야 이 새끼야 헐겠다 이씨. 빨려가 마음 먹었으면 시원하게 빨아야지. 아 이거는 좀 반대로 해석해야지. 수사를 안 해서 지금 기소를 못 하는 거잖아요. 아니 수사를 안 했는데 무죄인지 유죄인지 어떻게 하나? 어? 자꾸 이 사람 때문에 주가 조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되는 거죠. 이거 사신 성인 아닌가요 혹시? 나 하나 죽어서.
이런 게 국민의힘 지금 수준입니다. 수준. 절대 속지 마시고요. 자, 이상 1부 마치겠습니다.